자, 6번. 드라이 클리닝 기계 필터 교체는 몇 회 세탁 후에 갈아야 될까요? 필터 교체하려면은, 자, 첫 번째 350회, 두 번째 500회, 세 번째 700회, 네 번째 1200회. 이거는요, 그냥 대중적으로 지금 내놓은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솔케어를 쓰고 있죠, 솔케어. 솔케어를 쓰시는 분들은 1200회까지 돌려도 돼요. 필터 안내기 안 올라가요. 기름이 빨리 안 들어줘요. 솔케어를 쓰게 되면. 그러면 필터 갈 일이 없잖아. 제가 몇 년 전에 얘기했죠. 이 불당동에 세탁소 봄일을 2번 했어요. 필터 안 갈고 봄일을 2번. 한 달 매출 최소 1000 이상 올라요. 저 일거리 안 들어오는 집이 아니고 한 달 매출이 1000 이상 맨날 올라오는 집인데 봄일 2번 했어요. 필터 안 갈고. 그럼 하루에 몇 번, 보통 대략 하루에 여러분들 드라이 클리닝 몇 번 나갑니까? 한 최소 5번 돌리죠. 이제 겨울하고 여름하고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봐가지고 뭐 적게 돌려도 뭐 3번이고 아니면 5번 돌릴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원래는 350회예요. 이 솔케어를 안 쓰는 업소는 350회 돌리면은 350회 돌리면은 힐터 압력이 꽉 차요. 한 2kg 올라와요. 게이지도 올라가고 기름이 찌찌찌찌 안 나옵니다. 기름이 나오는 거 보면은 콸콸콸 쏟아져야 되는데 안 쏟아지고 찔찔찔찔 나온단 말이에요. 바스켓에서 보면은. 그러면 세탁이 될까요? 여러분들 물 세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 세탁할 때 물이 안 많고 물이 잔잔하게 나놓고 물론 드럼 세탁기하고 통도리하고 다르지만 통도리다 생각하세요. 통도리에 물이 자작하게 있어요. 조금 있고 옷이 많아. 그러면 세탁이 됩니까? 드라이 클리닝 기계는 여러분들 기름 한 번 세탁할 때 세탁 시간이 한 5분에서 길게는 10분까지 봅니다. 근데 10분 돌린다고 아니면 뭐 5분 돌린다고 시간 많이 돌린다고 해서 세탁이 잘 될까요? 정상적으로는 3분만 돌리면 돼요. 드라이 클리닝이 그거는 어디에 준하냐 하면은 기름이 콸콸콸콸 쏟아지는 거 준해서 그래요. 한문 세탁할 때 기름 탱크 속에 여러분들 그 기계 밑에 기름 탱크 있죠. 기름 탱크 속에 있는 기름이 최소 한 10바퀴는 돌아줘야 돼요. 탱크가 만약에 2드럼짜리다. 2드럼이 한 10회전을 해줘야 돼요. 그럼 한 20드럼 정도가 돌아가는 거잖아. 따지보면, 그죠? 한문 세탁할 때. 그렇게 되려면은 필터가 압력이 차면은 그만큼 안 돼요. 그래서 필터 압력이 안 차고 기름이 콸콸콸 쏟아졌을 때 세탁이 깨끗하게 잘 되는 거예요. 기름이 꽉 막힌 집들 있잖아요. 필터가 꽉 막힌 집들 보면 한 번 세탁할 동안에 밑에 기름 탱크 기름 한 번도 못 도는 집들이 있어요. 압력이 꽉 차가지고 기름이 못 미니까. 그러면 세탁이 아니고 옷이 우중충해요. 오염물질에 옷에서 다 안 떨어져 나가고 헹굼을 쉽게 말하면 헹굼이 안 되니까 옷에 찌꺼기가 그대로 다 깨져 있어요. 그러면 옷을 털면 무조건 풀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필터 압력은 올라가면 안 돼요. 어디까지 올라가냐 그러면 문제가 나올 거예요. 필터 압력은 여러분들 쓰고 있는 게이지가 예를 들어서 게이지가 3kg까지 돼 있어요. 3kg까지 돼 있으면은 한 1.5에서 2 정도까지 가면은 그때 갈아줘야 돼요. 그 이상 넘어가면은 압력이 차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기름을 콱콱콱 나와요. 한 350회 아니라 뭐 내가 한 500회까지 돌렸어. 500회 돌렸는데 기름은 확 잘 나와. 그건 필터가 안 막혔다는 거야. 결론은 안 막혔는데 기름이 더러워. 정화를 못 시켜. 색을 잡아줘야 되는데 색을 못 잡아줘. 그러면은 일체형 카다라지를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다 보니까 이거 기름은 잘 나오는데 색을 못 잡으니까 카본의 생명이 끝났단 말이야. 그러면 카본만 빼서 갈아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잖아.
통째로 돼 있으니까. 다 갖다 버려야 돼. 폐기물 처리하려고 해도 지금 요즘 가면 갈수록 폐기물 처리가 힘들어질 거예요. 돈도 많이 들고. 그러면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최대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휠타함은 가게 되면은 2년을 써야 돼, 2년. 근데 2년을 쓰려면 어떻게 써야 되냐? 그냥 2년 못 씁니다. 관리를 안 하면 안 돼요. 첫 번째, 그 휠타를 오래 쓰려면은 일단은 옷에 먼지를 다 제거해야 돼요. 어떻게 먼지를 제거하냐? 건조부터 먼저 하세요. 옷이 도르면 드라이할 대상품 있죠? 도르면은 건조기 놓고 돌리세요, 그냥. 자, 건조기 돌린다고 온도 안 올리고 찬바람으로 하지 마시고 온도 올리세요. 온도 올려도 옷 수축 안 합니다. 바짝한 옷에 뭐 아무리 돌려도 수축할까요? 안 해요. 그냥 일반 건조 온도 한 50도나 60도 해가지고 한 10분 정도 돌리세요. 돌리면 옷에 있는 수분 있죠? 수분이 먼저 빠져요. 열 때문에. 그리고 돌리면서 먼지가 다 떨어져요. 주머니 속에 있는 먼지까지 다 떨어져요. 그리고 드라이어 보세요. 휠타 2년 동안 멀쩡합니다. 안 막혀요. 먼지 때문에 막혔잖아. 거의 다. 자, 그리고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건조를 해보면 오염물질이 고착이 되지 않느냐? 고착 안 됩니다. 그 온도에 고착 안 돼요. 예를 들어 그 드라이클링 기계에 들어가게 되면 때는 다 빠집니다. 그러면은 휠도 안 막히죠. 그 다음에 수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기름이 빨리 안 상해요. 그러면 기름이 깨끗해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솔케어를 넣게 되면은 여러분 지금 솔케어 사용하시잖아요. 솔케어를 넣게 되면은 기름 색깔이 계속 돌리다 보면 맑아져요. 맑아지고 우리가 물 세탁을 할 것 같으면 뭐 한번 사용하고 물을 버리니까 상관없지만은 드라이 클리닝 기계는 용제를 재활용합니다. 재활용하면은 그 외부의 온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이게 겨울에는 좀 괜찮아요. 근데 여름 같은 경우에는 외부의 온도가 높으니까 용제가 부패해요. 부패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우리가 세탁을 하면서 옷에 오염물질이 떨어져가 기름통 속에 누적이 돼 있어요. 그럼 기름통 속 기름통 바닥에 보면은 오염물이 뻘이 막 껴 있어요. 보면은 그 뻘이 미생물이 자라난단 말이야. 더러운 시궁창이에요. 쉽게 말하면 시궁창 같은 뻘창이 있어요. 그럼 그게 생기면 안 돼요. 안 생기게 하려면 솔케어를 넣게 되면 없어져요. 세탁을 하다 보면 나중에 처음에는 분명히 손을 넣어가지고 끌고 보면 한 줄씩 나옵니다. 바닥에. 근데 솔케어를 넣고 한 두세 달 정도 계속 사용하다 보면 기름통 바닥이 깨끗해요. 그럼 그거 어디 갔을까? 휠타로 갔을까요? 여러분들 솔케어를 옳게 쓰는 집들은 휠타 이제 한 2년 정도 쓰고 빼내보세요. 멀게요. 원래 여러분들 휠타 가실 때 아시죠? 이래 휠타 빼면은 안에 뻘이 꽉 차잖아. 빼내기도 힘들 정도로. 그런데 솔케어를 쓰게 되면 그것도 없어요. 기름 탱크 속에 찌꺼기도 없고 휠타에도 없어요. 그럼 그거 어디 갔을까? 아주 아이러니한 거예요. 솔케어는 균입니다. 균. 그걸 잡아먹어요. 잡아먹는다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거 지금 솔케어 계속 쓰시는 분들 제가 얘기하는 거 틀렸으면 같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희한한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휠타를 오래 쓸 수 있고 지금 이 문제는 지금 이거 안 쓰는 사람들은 그냥 솔케어를 안 쓰고 먼지 세탁할 때 먼지를 안 털고 그냥 바로 세탁한 사람들 준에서 하는데 350회 쓰고 나면 무조건 갈아야 돼요. 350회 하면은 석 달 정도 빼야 돼요. 석 달. 석 달 쓰면 무조건 갈아야 돼요. 한번 가려면 돈이 얼마나 갑니까? 엄청 들어가죠. 그럼 휠타 값도 비싸죠. 그것도 청소하려고 하면 그 일일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게 솔케어가 나와가지고 EM 솔케어를 EM 솔케어 나온 지 벌써 20년 됐어요. 20년 됐는데도 쓰시는 분들은 계속 써요. 한 번도 안 쓴 사람은 있는가 하면 진짜 한 번 쓴 사람은 계속 써요. 좋은 거 아니까.
그게 비싼 게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필터값 계산해 보면 필터값하고 그 용제 깨끗해지고. 이제 그래서 여기에 문제의 답은 350회가 하면 갈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다음 문제. 드라이 클리닝 시 수분 과다로 인해 생기는 현상 중 틀린 것은입니다. 틀린 것. 수분이 많으면은 옷에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맞죠? 특히 여름철, 장마철, 그리고 되게 더울 때 드라이 해가지고 나오면 옷에서 뭐 궁금하게 썩는 냄새가 나오면 꿀이가 나요. 기름이 썩어 있어서 그래요. 이런 게 다 앞에 얘기한 솔케어하고 연관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옷에서 냄새가 난다. 용제도 썩은 냄새가 나고, 또 특히 수분이 있으면 실크 제품은 못 빱니다. 실크 제품은 빨게 되면 옷이 다 이염이 돼요. 색이 수분 때문에 다 이염이 돼요. 자, 여러분 보세요. 수분이 여러분들이 전처리할 때, 예를 들어서 전처리할 때 물을 사용해서 전처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기름으로 전처리를 만들고 타카론 A로 가지고 전처리해가 넣는다. 좀 기름이에요, 따져보면. 근데 물을 안 넣는데 왜 물이 생길까? 간단해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옷,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 이 옷은 이 대기 중에 있는 습도 있죠, 습도. 이 대기 중에 습도를 머금고 있어요. 사람이 상대 습도 75%를 하는 거 있잖아, 그죠? 65%입니까? 75%입니까? 이 대기 중에 습도가 없으면 우리가 콧구멍도 막히고 숨도 막히고 막 난리가 날 거예요. 그거 마찬가지로 옷도 수분을 머금고 있단 말이에요. 이 수분이 세탁하는 과정에서 기름하고 만나가지고 거기서 떨어져 나간 거예요. 떨어져 나가서 기름통 속에 누적이 돼 있어요. 특히 장마철에 더 심해요. 장마철에는 기름 탱크 속에 장마철에 꿉꿉하죠, 그죠? 꿉꿉한 만큼 똑같이 기름 탱크도 속에도 물이 그만큼 있다는 거예요. 그럼 드라이 클리닝 용제 관리가 제일 힘들잖아요. 수분 관리 잘 해주라는 게. 수분 관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건조. 드라이 하기 전에 무조건 건조. 건조부터 하고 넣게 되면 수분 없어요. 먼지 떨어져요. 좋죠? 근데 기름통 속에 수분은 있어요. 대기 중에 있는 수분만큼 그대로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물하고 기름하고는 섞여요, 안 섞여요? 안 섞이죠?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는데 이걸 물하고 기름하고 하나로 만들어 보여야 돼요. 유화를 시켜야 돼, 유화. 물과 기름이 따로 놓으면 안 돼. 기름통 속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름이 한 드럼이에요. 한 드럼에 좀 물 한 컵을 넣었어요. 이 물 한 컵을 넣었어요. 부으면 어떻게 돼요? 물이 따로 놀죠. 대글대글 따로 놀 거예요. 근데 이 물이 예를 들어서 기름하고 섞여가지고 완전히 유화가 돼보면 어떻게 돼요? 따로 안 놀아요. 따로 안 놀기 때문에 오히려 유화가 되어 있는 거는 대기 중에 있는 수분이 물속에 녹아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세탁할 때 오히려 수용성을 빼는 데는 수분이 조금 있는 게 나아요. 수분이 없으면 수용성을 넣으면 안 빠지잖아. 자, 그래서 용제 관리를 할 때 제일 강한 거는 건조를 해주고, 두 번째, 오늘 일요일이죠. 내일 월요일이잖아. 내일 아침 출근해가지고 처음 빠는 옷 빨지 마시고 타월, 면 타월 큰 거 한 5장 정도 돼가지고 돌리세요, 그냥. 그럼 다 빠집니다. 물속에 있는 수분도 다 빠져나옵니다. 월요일날 한 번 꼭 해주세요. 그 타월을 좀 사놓 사세요. 없으면은. 그 흰 타월이나 검정 타월 말고 흰 타월 큰 거, 우리 이죠. 몸에 그 샤워 타월 같은 거 큰 거. 그 한 5장 해놓으면은 기름 속에 있는 찌꺼기도 그거 다 들어붙어 나와요. 수분도 다 들어붙어 나오고. 그럼 용제 깨끗해져요. 용제는 관리 안 해주면 안 돼요. 용제 관리가 안 되면요, 밝은 옷도 못 빱니다. 흰 옷, 모직, 100%, 캐시미어 100%, 아이보리색, 흰색,
드라이클리닝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용적관리 하셔야 돼요. 그 여기 보면은 이 답이 마지막 옷에서 빛이 난다. 거짓말이에요. 물이 많으면은 드라이클리닝 속에 물이 많으면은 옷에서 빛이 난다. 이게 틀려요. 맞죠? 자, 요 문제까지 하고 10분간 쉬겠습니다. 상가란 무엇인가? 여러분들 상가 하는 소리 많이 들어봤죠? 지방산입니다. 답을 제가 미리 얘기했잖아요. 산성이다. 산가락 하니까 여러분들 그 상가 테스트 기가 있어요. 테스트 용지가 있어요. 테스트 할 수 있는 게 그 오성 크림몰에 보면은 그 지방산 테스트 한 요만한 병이 들어있는 게 있어요. 병이 들어가 그 녹색이 들어있어요. 녹색.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용제를 그 병에다 부어요. 병이 요만합니다. 병 크기가 요만해요. 용제를 딱 붓고 흔들어 보세요. 딱 흔들면은 녹색으로 그대로 나오면은 용제가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노랗게 변해. 그러면 지방산이 많은 거예요. 흔들었을 때. 지방산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드라이클리닝을 우리 하는 대표적인 섬유가 뭡니까? 모직이죠. 모직인데 우리가 입잖아. 사람 몸에서 지방이 나와요. 지방. 나는 와이셔츠를 입고 이 폴라티를 입어서 내 피부하고 절대 같이 안 돼있나? 안 되는 거 맞죠? 근데 어떻게 사람 몸에서 나온 지방이 옷에 묻을까? 아니, 내 손바닥은 지방 아닙니까? 여기서 나온단 말이야, 이게. 옷을 만지고 뭐 자꾸 만지고 그러다 보면 옷에 지방이 묻어요. 그 지방이, 옷에 묻어있는 지방이 기름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싹 녹아봅니다. 이거는 안 돌려도 돼요. 지방이라는 놈은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솔벤트하고 만나게 되면은 들어가자마자 싹 녹아가 바로 기름대게 싹 들어가 봅니다. 이게 자꾸 드라이를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계속 하다 보면 지방산이 누적이 돼요. 지방산이 누적이 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썩는 내가 나요. 썩는 내. 지방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찌꺼기 더러운 오염물질이 들어가고 수분이 들어가고 외부의 온도가 높아져. 어떻게 돼요? 100% 썩어요. 환경이 딱 맞잖아. 그 위험한 놈이 지방이란 말이야. 그럼 그 지방을 잡아야 돼. 지방산을 잡아야 돼. 어떻게 잡을까? 방법은 하나 있어요. 옛날로 말해서는 하나 있어요. 정류하면 돼요. 정류. 끓이면 돼요. 기름을 끓이면은 액체를 기체화 시켜가지고 다시 냉각시키면은 기체를 냉각시키면 액체가 돼요. 그러면서 하는 게 정육입니다. 근데 그 정육이 세탁소에 원래 써야 돼요. 정육이 있는 집들 대형 세탁소나 아니면 이 집에 있지 정육이 쓰고 있을 거야. 원래는 그렇게 하면 100% 순도 100%의 용자가 돼요. 근데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 그런 업소를 위해서 나온 게 솔케어예요. 솔케어는 지방산을 잡아요. 솔케어를 쓰면 솔케어 옳게 쓰면은 기름이 안 썩는다는 말이 그거예요. 냄새가 안 난다는 게. 지방을 잡는단 말이에요. 지방을 잡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상가란 무엇인가 말 뜻을 어떤 사람은 상가하니까 산성이다. 이걸 한 20년 전에 내가 있는 그대로 얘기할게요. 20년 전에 그분 돌아가셨어요. 20년 전에 중앙의 기술위원이라고 하는 분이 강의를 하는데 지방산은 산성이니까 기름 속에 암모니아를 넣으면 됩니다. 반대인 알칼리제를 넣으면 됩니다. 암모니아를 조금씩 넣어 쓰세요. 그런 강의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산성인 줄 알고 지방산 상가락 하니까 참 바보 같은 짓이죠.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드라이 클리닝 할 옷이 당하는 드라이 클리닝 기계 속에 모직입니다. 모직을 우리가 다 바르는데 그 모직은 암모니아가 되면 바로 탈색합니다. 암모니아를 넣으라 하면 말이 됩니까? 그런 강의를 하고 그걸 중앙의 기술위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고인이 되었으니까. 그럼 알칼리다 틀리죠. 땀이다 틀리는 거예요. 그냥 지방입니다.
지방산이 높아지면,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내 용제가 지방 상가가 지금 높다 안 높다라 육안으로도 볼 수 없어요. 리트머스 용지로 찍는 것도 아닙니다. 리트머스 용지로 찍으면은 산성 알칼리는 나와요. 근데 기름에 지방산은 산성 알칼 말 그대로 지방이 상가는 지방이기 때문에 찍어도 안 나옵니다. 그럼 그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해요. 오선 크림볼에 가면은 상가 테스트기 나옵니다. 용제. 박스에 한 10개 정도 들어있어요. 한 박스 사놓고 한 달에 한 번씩 해보세요. 한 달에 한 번씩 기름, 내가 쓰는 기름 떠가지고 딱 넣게 되면, 그러니까 흔들면 그 표가 나와요. 청색이 나오면은 제일 좋은 거고, 녹색으로 좀 있으면 녹색으로 변하다가 녹색에서 노랗게도 변해. 녹색까지는 쓸 수 있어요. 노란색 나오면 그때는 그 기름 못 써. 이제 곧 섞는다는 예고입니다, 예고. 아시겠죠?